어제 그 대나무에서 걱정했던 쌍특검 관련해갖고 내부에서 반란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요. 반란이 오히려 국짐에서 났습니다. 네, 이 쌍특검 패스트트랙과 간호법 제정안, 또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특검을 재석 183표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 처리했는데요. 국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항명이거든요. 끝까지 이거를 표결에 참여를 해갖고 반대표를 던졌어야 돼. 그래서 반대표를 지네들이 던졌는데 반란편 때문에 이걸 뒤집으면 사실 땅기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나는 자진퇴장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진퇴장 하라는 건 그냥 통과시키란 얘기거든. 반란표고 나발이고 여지를 안 준 거야.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막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이 국장이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을 내놨죠. 만일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299표 갖고 했는데 네. 갑자기 찬성이 200표가 넘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렇죠. 반란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땅기현은 바로 가는 거예요. 단속 못한 걸로. 그렇게 되면 200표가 넘으면 이제 그 탄핵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내면 되거든. 따라서 무리하게 참석을 했다가 저쪽은 이제 연판장에서보다 당론 제출하면서 사인까지 직접 다 받으면서 네. 진짜 이제 뭐랄까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안한데 내부적인 반란표가 더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아유 그냥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근데 니네들 안에서 분란 나면 나는 좀 모르는 일이야. 어부지리로 건질 거야? 라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반란표가 같이 섞여져 있으면 핑계대기가 좋지만 진짜 순수하게 정의당하고 민주당만 놓고 있는데 거기서 반란표 나오면 그 의원은 무조건 색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김건희 특검에서 반대표 하나 나온 거 빼고는 누가 한 했지? 명. 근데 그 한 명이 너무 대상이 많아갖고 솔직히 그 한 명도 다 못 찾아내겠어요. 잘못 눌렀나? 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그 한 명은 부들부들 떨고 있고 오늘 잘못 눌렀는데? 걸리진 않겠지? 아, 그냥 잘 눌렀는데. 아무튼 만장일치에 가까운 저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실질적으로 땅기현이 김건희한테 개기는 게 아니냐, 대놓고 들이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 반란설도 좀 있어요. 왜요? 이게 뭐냐면 지금 땅기현이 그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친윤 일색으로 이걸 쫙 깔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쫙 깔아놓은 상황에서 이제 그 밑에는 그 최고위원급이 아니라 뭐 당무위원장급이 아니라 이제 실무자급으로 이제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민영삼이라고 그 유튜버 있어요. 그 민영삼 옛날에 안철수 따라다니던 애. 네. 근데 이제 걔가 지금 이 국짐당의 홍보위원장으로 이거를 이제 내정을 진짜요? 해놓고 있었는데 네. 무산됐어. 내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김건희가 계속 전화를 해갖고 지네 코바나 직원을 꽂으라고 자꾸 압박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공모를 내버렸어요. 나는 그러면 그렇게 낙하산 못 꽂는다 라고 하면서 공모를 던져버렸단 말이지. 네. 그래놓고 오늘 민영삼을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아, 임명했어요? 네, 오늘 임명을 했어요. 뭐야? 갑자기. 아, 저기 미국 가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나 봤지, 나 건들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 지가 꽂고 싶은 사람들을 김기현이 꽂으면서 한번 개겨본 거지. 아니, 근데 기사는 없는데. 임명됐다는 기사는 없는데. 무산됐다는 기사만 있고. 임명됐다는 기사는 김기현이 없어요. 공모를 제안했는데 본인이 아니, 본인이 공모를 했는데 네. 이거 민영삼으로 이게 임명된 걸로 나오던데. 임명된 거는 기사가 없어요. 기사가 없다고? 네, 없어요. 그럼 내가 본 건 뭐지?
가짜뉴스 보셨구나. 도대체 어떤 카톡방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런 거였어? 아까 바꿔올 때부터 이상해. 잠깐만, 미안해. 의심스러워요. 내가 취재 차원에서 이 방 저 방 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 이분 저기 송 큰일 날 뻔이네. 작가님 이분이 안 되겠네 이거. 전라도 출신이라고 지금 팔이 안으로 굽는 안 거였어요? 돼. 아니, 내고 매일일보에 보면 27일 날 여의도 연구원장 박수영 그리고 있어요? 홍보위원장의 민영삼 이렇게 홍보본부장 민영삼은 내정을 했는데 임명장은 못 주고 그러니까 맞긴 맞네요. 아직 임명장은 못 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내정만 해놓은 상태고 그 임명장 줄 수 있을까요? 뭐, 그 박대출이까지 정책위원장까지는 꽂았는데 홍보에 있어서만큼은 김건희가 절대 양보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모 절차를 거치긴 하는데 걸친다고 하더라도 민영삼을 꽂으려고 할 건데 아무튼 이러한 짓거리들을 어제 했다는 거지. 퇴장하고 나가가지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원래 민주당 쪽에 있었던 사람이고 민주당 부대변인했고 18대 대선 문재인 캠프 전략본부장이었고 민주평화당 전라남도 도지사 후보였고 그 다음에 저쪽 국민 캠프의 국민통합 특보였어요. 그래서 난 이 새끼가 싫은 게 자기가 그 진보에서 귀순해 온 사람이라는 거야. 아, 그래서 너무 뭐 고비를 넘어서 진보에서 귀순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도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아마도 김기현하고 짜웅을 해갖고 유튜버 출신이니까 홍보위원장을 하기로 이걸 맞춰놨는데 그걸 건희가 거기다가 낙하산을 꽂으려고 하면서 지금 임명이 지연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다투고 있다 그래요. 지금 내부적인 소식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각 행정부에 있는 장관들도 김건희가 직접 전화를 한대요. 장관한테요? 장관한테. 그래서 자기가 뭐에 관심이 있다. 아니 그걸 왜 전화해서 알려주냐고. 그건 어디서 들으셨어요? 응? 그건 어디? 다른 유튜버에서. 야, 이 나쁜 새끼들. 날 가짜뉴스 워터를 만들라. 팩트체크를. 이거 확인해야 돼. 다른 제발 좀 유튜브. 보고 돌아다니세요. 그 다른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니까 네. 지금 실질적으로 장관한테까지 전화를 해갖고 일종의 오바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간 참에 김건희 특검을 그냥 통과를 시켜버림으로 인해갖고 일종의 발목 잡기, 나중에 방탄 안 해준다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 거고 어차피 이거를 올려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이나 뭐 이거 법안 자체 거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을 윤석열이랑 김건희한테 던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 거부하면 다시 내려오거든요. 200석 특위로. 근데 이번에 200석 특위에는 내부적으로 진짜 200석을 저쪽에서도 반란표로 해줘버릴지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거부권을 계속 쓰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은 점점 더 높아질 거고요. 따라서 아무튼 퇴정을 해준 덕분에 민생 법안들도 큰 저항 없이 줄줄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간호법만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민생 법안들이 동시에 처리가 됐거든요. 하나하나씩 좀 챙겨보시죠. 네, 일단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요. 그리고 방송 3법의 본회의 부의 건도 그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게 지난 한 20년 동안 무거운 숙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의 채용과 근무 조건, 뭐 각종 내부적인 처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간호사협회에서 이거를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정권은 바뀌었지만 의사협회가 하도 그냥 강하게 태클을 걸어갖고 이거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봤더니 이게 이제 간호사의 지위와 대우를 높여주게 되면 간호조무사를 데리고 하던 쉽게 말해서 의사들의 역할들이 점점 더 간호사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의사들이 일을 안 하고 간호사들은 비싸니까 간호조무사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 실제적으로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이고 간호사는 애초에 인력이 적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기능을 그러니까 기능과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늘려주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평균 근무 기간이 7년이 안 넘을 정도로 굉장히 그 3D인 직종이 된다는 거죠. 3교대인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의사가 간호사한테 이제 무리하게 시키는 행위들이 있어요. 뭐 주사를 한다든지 체열하는 사실 이것도 다 의사가 해야 되거든요. 원래 법상으로 그래요. 주사도 뭐. 네, 의사가 해야 간호사는 되고. 주사를 못 놓게 돼 있습니다. 체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법들이 준비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사협회가 로비를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됨으로 인해 갖고 지금 간호사 업계에서는 이게 웬일이냐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과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전부 다 민주당 찍겠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고 있는 찍어야죠. 상황이고요. 의사협회에서는 파업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의사협회가 파업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시라고 해요. 의사 면허증 반납하고 이거 자주 했었잖아요. 앞에 정부에서는 의사 정원 늘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정부에도 한번 맥히나 파업을 해보시라고 해보세요. 네. 예. 해보세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정부에서 해보면 재밌겠다 아주. 서울 와서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고. 이게 아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왜 강해졌어요? 아닙니다. 너 요새 의사협회에 무슨 불만 있니? 아닙니다. 네. 또 방송상법 관련한 것도 네. 네, 그 21명으로 이사 늘리는 문제 지금 다시 추진하는 걸로 진행이 됐고요. 저는 이제 이 지방세 기본법 이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세 사기나 뭐 경매, 공매 당하는 분들 많은데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집을 날리거나 뭘 하게 되면 최우선이 세금입니다. 세금을 깎아주지도 않아요. 평생 붙어서 갚을 때까지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 세입자나 이런 분들이 먼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전세 설정권을 가져도 나중에 후순위에 있는 세금이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우선해서 변제를 받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전세 사기 할 때는 집을 들어와서 샀을 때, 집장사가 했을 때, 이게 등록세, 취득세, 뭐, 이런 걸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냥 집이 있으니까, 준공이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전세를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 건축업자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은행 대출은 이제 등기해 보면 나오니까 있는데, 내가 들어와서 입주를 해갖고 살고 있는데, 뒤에 아무것도 일면식도 없었던 세금이란 놈이 와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전세 사기당해서 곤란한 상황에서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이 주요 재산권들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후순위로 밀어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게 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는 뭐 경매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제 제가 그 RTV 수리남에서 우리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얘기를 다뤘는데 이제 입법 활동을 이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진짜 그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다 꼼꼼하게 챙겨주셨는데 첫 번째가 신축 빌라는 무조건 안 된다. 신축 빌라. 네, 신축 빌라는 왜냐하면 가격 산정을 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근데 자기네가 정하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인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냥 부동산 중개소 하면은 약간 깔끔한 곳 찾아가잖아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래요. 그 지역 토박이로 오랫동안 그래서 약간 허름한 그래서 정말 그 주인이 뭘 하는 사람이 그거를 왜 가끔 보면 중개사분들 중에서 로컬 정보가 확실한. 네, TMI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고 이렇게 깔끔한
세금하고 이런 데는 절대 피하고 신축은 무조건 안 되고 지금 송 작가님 말씀하신 그 세금과 관련돼서 사실은 그걸 요구하셔야 된대요. 근데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개인이 계속 옆에서 그렇게 바람을 넣어요. 아유 되게 까다롭게 구신다. 그러시면 또 방 못 구해.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구하시면 절대 안 되고 새 집은 무조건 안 되고. 예. 뭐 그렇게 얘기를 100%야 하시더라고요. 100% 경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등기부만 떼보고 다 거기서 아 이거 저기 설정 없구나 압류 없구나 맞아, 그럼 안 들어가거든. 돼요. 네.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들어가셔야 돼요. 다가구는 전세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다세대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법도 앞으로 이 민생 안정을 위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법인 거고요. 그리고 의료법이 의료인이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한 5년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를 취소였는데 제한으로 바뀌었네요. 수정이 됐네요. 원래는 이게 취소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이게 신해철법이라고 하거든, 다른 이름으로. 그 당시 이제 의료사고나 이런 것들을 저지르고 병원만 옮겨갖고 다시 재개업을 하든가. 아, 이 기사가 틀렸네. 기사가 일리- 틀렸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그래, 내용. 그렇죠. 그게 취소가 맞아요. 예. 맞죠. 취소하는 법으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거 갖고도 이제 의사들이 지랄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의사가 우리의 적이 됐네? 회사 어차피 일찍 안 하니까. 아니, 일찍 안 하니까. 일찍이니까. 근데 저는 딴 걸 떠나가지고 본인들이 그 직업을 적어도 직업 윤리는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니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윤리의식은 정말 장착을 한 사람들이 그 직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겠다는 욕심으로 의사 되는 거 말리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 손끝에 생명이 달려있는 거잖아. 그럼 최소한의 윤리의식은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그게 없다는 거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법으로 그걸 보장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평가법은 똑같죠. 감정평가사가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지 부동산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는 법안인 거고요. 이게 이제 정치개혁, 연금개혁 특위 활동도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든지 개헌에 관련된 연구도 6개월을 더 해갖고 10월 31일까지 할 수 있게끔 기한을 늘렸고요.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는 계속 수령 그 시기 늦추고, 금액 낮추고, 그 다음에 지불, 그러니까 그 부담하는 비용을 높이려고 계속 이쪽으로만 몰고 가고 있거든요. 요거를 제동을 좀 걸 수 있는 연구를 6개월 정도 더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끌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어저께 의미 있는 그 민생 법안들이 많이 통과를 했고요. 이러한 민생 법안 중에 저쪽 애들이 내놓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저희들은 아예 민생 법안이라는 걸 이번 회기 안에서 뭘 꺼내나 본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빨리 현수막 걸어야 돼요. 맞아, 우리가 빨리 했다고. 걸어야 돼요. 우리가 했다고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여기서 늘 계속 기승전 언론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뭐 통과했다, 여야가 싸웠다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사가 없어요. 그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제가 이것도 가져온 게 사실은 어제 통과된 게 김건희하고 50억 특검, 그 다음에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이런 게 다 통과됐는데 근데 이걸 다 쓴 기사도 거의 없고 제목에 게다가 대부분 강행처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행처리가 지들이 아니에요. 나간 게 왜 강행처리야? 지들이 있어도 처리가 되는 거고 없어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과반수 넘으니까. 그리고 특검은 180석 넘었으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춰서 합법적으로 통과가 된 건데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강행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성의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서 반대 의견을 퍼든 필리버스터를 하든 의원 질의를 하든 뭔가를 하는 게 정상인 거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냥 나가버리고 나가갖고 지들끼리 임명장 주는 행사하고 있었다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그럼 임명장 행사하려고 안 들어왔다는 얘기로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간호법 통과할 때 국힘에서는 간호사 출신 최은숙
의원. 맞아요. 네. 그리고 시각장애인 김혜지 의원도 찬성표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 간호법 통과시키자고 만들자고 했을 때 국짐안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울면서 읍소를 그거 한, 울더라고. 네, 내용이 아유. 있는데 아예 그거는 언론이 다루지도 않아요. 그쵸. 네. 자, 이렇게 통과는 시켜놨습니다만 문제는 진짜. 윤석열이 거부권을 들고 있다는 거죠. 또 간호- 국짐도 건의하겠다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경도 앞서 하나 했기 때문에 지금 또 간호법이나 이런 걸 거부권 행사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2016년에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로 지금 7년 만에 경이 거부권을 다 양국관리법과 거부해서. 관련해 가지고 했잖아요. 네. 간호법은 지금 사실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정말 간호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내용을 안다면 이딴 식으로 나올 수 없어요. 아니, 그 말 하더라고요. 야, 간호사 공부를 왜 하니? 그냥 의대 공부하지. 의대 공부를 한 게 나.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대 공부하면서. 왜냐면 거의 공부를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데 의사한테 치이고 간호조무사한테 치이는 거예요. 환자들한테도 치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근데 간호사 역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공부해서 된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은 누가 간호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 말고 그냥 자격증이 있는데도 나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인데도 이거 하느니 안 한다고 빼버린다는,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이 시간에 간병 보조인을 하는 게 더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간호사들 공부 엄청 빡세게 해요. 진짜 그래서 힘들게 합니다. 가끔 보면 의사 출신 중에 간호사 간호대 갔다가 의대 간 의대 가는 사람들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의 숫자가 간호조무사 숫자의 10분의 1?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점점 간호조무사는 더- 거의 아무나 되니까. 그냥 하면 되니까. 간호조무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간호사의 역할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의사가 24시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의료 서비스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건 말이지 간호사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 이걸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의사들은. 근데 이거를 사실 간호법도 윤석열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공약 때. 국짐에서 뭐 아니라고 하다가 또 거짓말 걸렸고. 근데 이걸 또 이거 거부권 한다고? 아무튼 간호사법에 대해서만큼은 거부권을 이미 건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의사협회도 거부권 안 써주면 파업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만일 이것까지 거부권을 쓴다고 하면 이제 뭐 전쟁이죠. 국민 상대로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이 되는 거죠. 방송법도 지금 거부권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공영방송 이사들 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입김이 좀 덜 줄어들게 들어가게 하는 하고 거죠. 그래서 다른 뭐 학회나 뭐 이런데 현업단체 이런 데에서 추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한 21명 뭐 이 정도로 늘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정치권의 입김이 좀 덜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아. 근데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할 거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댓글 반응처럼 경이 국민들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은 좀 불길한 예감도 드네요. 나는 누가 올리는 법안 국회의원 300명이 올려도 나는 거부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거부권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치 못 합니다. 그리고 쌍특검도 있거든요. 50억 클럽하고 김건희 특검. 이거 만약에 거부한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 검사를 누구를 시켜야 될지 추천은 특검? 특검 검사를 누구를 뭐 또 추천해야 될지 사람은 많겠죠. 이문정, 이문정? 진혜원. 아마 그쪽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외부에서 갈 수 있어요. 김앤장이나 뭐 이런 데서 추천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조금 아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그러지 야당이 마세요.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가서 침 뱉을 거예요. 욕하면서. 아니 어차피 정의당하고 민주당에서 추천을 한 명씩 하면 윤석열이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이미 골라서 명단 올라올 때 윤석열이 거부권 안 쓰고 얘 할게 그러는 순간 의심이 더 가는 거지. 그렇죠. 어? 아, 어차피 특검이라고 이게 어차피 검사 출신을 그 공산이 높기 때문에 이게 걱정되는 거야.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 믿어진다는 거지. 특별검사를 꼭 검사가 해야 되나? 그냥 금융 전문가나
경찰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아, 하면 조건이 홍 있을 작가님 겁니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면 너무 많이 털어버리지. 그래서 탈탈 저는 다 털어주세요. 탈탈 샅샅이 털어주세요. 털어버리지. 예. 우리 눈높이에 맞게 털어주세요. 예. 내가 진짜 딴 것도 필요 없어요. 금융 그 기록원 가가지고 그동안 전산 돈 왔다 갔다 한 것만 딱 하잖아. 그럼 나 우리나라 뭐 재벌들하고 검사들하고 네.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들 통해가지고 한두 다리만 건너잖아. 완전히 박멸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데 추진해, 홍 작가 특검. 이렇게 쉬운 거를 못하니까 이게 그동안 못해왔기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겠죠. 어찌 됐거나. 아니 뭐 조국 장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 안 되나? 조국 장관이 검사를? 아하, 아무튼 어떤 특검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통과를 했기 외국에서 때문에 수입해서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을 못 믿어. 미국의 슈트에 나왔던 변호사라든지 아니, 나는 저스티스 나왔던 변호사라든지 독일 검사들 추천합니다. 독일 검사? 네. 자, 어찌 됐거나 작은 승리는 거뒀는데요. 네, 박강원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정치는 생물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씨 역시 사람 고쳐서 못 써 민주당 내 이놈의 민주당 이런 거 나가말아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때 박근혜 때 헬조선 이래가지고 이민 간 사람들 지들만 손해였지 주인은 난데 왜 우리 집에 왜 벌레가 바글거린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벌레가 바글거리면 벌레를 박멸하면 되죠. 세스코도 왜 내가 그리고 집을 온갖 방법으로. 버리고. 근데 내가 왜 그 집을 버리고 나가요? 끝까지 지켜야죠. 지켜서 당연합니다. 쫓아내야죠. 그렇습니다. 빈대 잡는다고 초과삼간 태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빈대가 끓는다고 빈대한테 집을 주고 나가는 것도 미련한 짓인 거예요. 멍청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당원 가입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더 장악을 해버리자. 예. 아마 오히려 더 그 반발 심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